언제처럼 바뀔지 난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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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조심해도 심장에 핀 새파란이 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퍼기고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 after life 내 맘은 strike 지금 느낀 짜릿함은 마치 type L로 태우면 I 그 다음에 BE 여기 no one in space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보면 눈 깜빡할 시간조차도 아까울 걸 드디어 만나봐 가워 날 너무 이상해 no lik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It outgoing I'm th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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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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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브의 노래로 출발을 했어요. 네, 기영희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After After Like. 아이브는 알죠? 맨날 저 이런 게 나올 아이브는 때마다 아는데 이 노래는 모르겠어요. 이 노래 아세요? 유명한 노래. 요즘엔 나온 노래잖아요. 아이브, 몰라요. 안유진. 요즘 잘 나가는 예능 대세 안유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장원영. 장원영인가요? 장원영은 청원영인가요? 장원영이죠? 네. 장원영은 라스에 나와서 하는데 네. 방금 무슨 유진? 안유진. 안유진. 걔가 리더예요. 안유진이 요즘 그 슬픈 지구 진짜. 오락실이라는 예능에 여성판 신서유기 같은 프로그램에 안유진이 나와가지고 아주 뭐 예능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아이돌 많이 하는 게 이해되는데 선배는 그렇지도 않은데 왜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냐 아이가 대단하신 것 학령기에 있을 땐 아이를 돌보느라 제가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지만 아이를 군대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나면 남아 보는 게 시간입니다. 근데 그리고- 선배가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네. 네. 엄마 아빠님 아이브 아세요? 아이브 아세요? 이건 네. 모르는 거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자, 지영은 알고 엄주원은 모르는 정보. 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의도치 신서유기 않게. 같은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맥락 거기에- 없이 그냥 웃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구 오락실 그 안유진이 나온 게 여성판 신서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맥락 없이 그냥 완전 낄낄거리는 그런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제가 오늘 보기만 해도 좀 맥락 없이 낄낄거리잖아요. 낮에 눈에 띈 뉴스 그래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소식이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반찬은 딱 하나,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2,100원 정도.
일본에서 나온 진짜 싸다. 초저가 도시락입니다. 예. 일본에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양새인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에? 이게 다야? 비엔나 소세지 도시락이에요, 저게. 이거 말고 또 있겠죠. 아니에요. 밥과 반찬 하나만 있는 도시락입니다. 저게 일본의 편의점 노손백이 작년 6월에 출시해서 순식간에 120만 개가 팔려나간 도시락입니다. 야. 밥에 반찬은 비엔나 소세지 하나. 자, 저 도시락 상품명이 일본말로 닭게벤또라고 합니다. 닭게가 뭐냐면 모모뿐만, 그러니까 only. 아. 그래서 벤또는 도시락이거든요. 모모모뿐인 도시락. 그러니까 비엔나 소세지 닭게벤또 하면 비엔나 소세지 뿐인 도시락 이겁니다. 근데 너무 저게 대성공을 거두니까 2탄, 3탄, 부실한 4탄, 거 아니에요? 5탄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보여드립니다, 오늘. 2탄이 미트볼,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 그 다음에 어묵튀김 생선가스, 아까 본 비엔나 소세지가 왼쪽이고요. 야. 저 큰 사진이 열흘 전에 출시된 5탄 치킨 너겟입니다. 저 5개를 다 합쳐서 지금까지 25만 개가 판매 완료됐습니다. 엄청나네요.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저 딱 하나의 반찬만 담는 도시락, 저 아이디어가 이 회사 상품개발부 사원이 10년 전부터 내놓은 아이디어였는데 그때만 해도 똑같았어요. 저걸 누가 먹냐? 영양 저도 딱그 균형이 생각인데요. 맞지 않는다. 모양이 보기 안 좋다. 이런 이유로 계속 아니. 거절을 당했는데 전문 용어입니다. 일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빠꾸라는 유튜브 전문 용어예요. 거절 당했는데 경기도 나와 물가 상승으로 백도. 예. 이제 저가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최근 들어 신나만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에 소식가가 많긴 많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팔리죠. 그리고 아, 저게 저는 도시락을 못 대성공을 먹을 것 치니까 같은데. 일본의 다른 편의점들도 2,000원대 도시락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랐어요. 뭐 우리나라나 이 미국 수준 보면 아유, 별로 안 오른 것 그렇죠. 같지만 네. 이게 8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뛴 거죠. 근데 저거가 2,000원이니까 2개를 먹는 거죠. 그럼 반찬 2개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반찬 2개가 되고 편의점에서 파는 무슨 그 채소 절임 같은 거가도 한 500엔이면 사니까 500엔이 아니죠. 한 50엔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몇백 원짜리 이렇게 하면 6,000원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도시락이 많이 팔린다는 건 들었는데 저는 네. 안 사 먹어봤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이?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우리나라도 알려주세요. 거의 8,000원, 9,000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싸요? 6,000원, 7,000원? 혹시 자주 드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올라서. 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네. 저렇게 해놓고 5, 6천 원 받는다. 그러면 비판을 받을 것 그렇죠. 같은데 2천 원이면 가성비 따졌을 때 괜찮다는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4,500원에서 4,800원. 5천 원 선. 우리나라께, 아. 우리나라 건 반찬이 되게 많아요. 8, 9천 원은 본 도시락이 그렇대요. 본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은 4, 5천 원 네. 선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이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좋죠. 모르는 걸 또 우리 네, 소통하는 방송. 구독자분들이 네. 알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님 반찬 딱 하나인데 그게 단무지라면 아, 그거는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죠. 1,000원이어도 안 사 네, 먹겠죠, 안 사 사람들이. 먹겠죠. 네, 저거는 그래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네. 자, 가시죠. 5,000원대는 고기 반찬이래요. 5,000원대도 있긴 있나 봐요. 편의점 아, 도시락. 5,000원 이상은 이제 고기 고기 반찬이고 반찬이 들어가는군요. 4,000원대는 조금 저렴한 반찬이 들어가나 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지금 긴장해야 되는 아. 상황입니다. 태풍 분류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단계가 초강력입니다. 네. 저 흰남노가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모레 어우. 한반도를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며칠 안 있습니다. 남았네요.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네. 저 흰남노는요 사흘 전에 발생했는데 수온이 높은 바다를 이렇게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수증기랑 열대저기압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흘 전에 발생했을 땐 초강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최대 풍속 초속 55m, 강풍의 반경이 250km에 육박하는 야, 어마어마하네요. 초강력 태풍으로 네. 성장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초강력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흰남노가요. 앞으로도 계속 30도 웃도는 고수온 해역을 지날 거라서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질 거래요. 근데 저렇게 강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 미치면 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끔찍하죠.
자, 관건은 이제 경로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내일과 모레 사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정체했다가 그때 이제 쫙 힘을 모은 다음에 북쪽으로 경로를 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북쪽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국 쪽으로 서진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기적이지만 한반도로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서쪽으로 가느냐, 서북쪽으로 가느냐, 이게 2일 정도의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일의 저 진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남쪽에 계신 분들은 기상예보 그럼요. 일본에서 꼼꼼히 오니까. 보셔야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가능성. 중국 쪽으로 서진, 한반도에 상륙, 아니면 일본을 관통해서 빠져나간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기상특보를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한반도로 올 긴장하셔야죠. 경우에 대비해 지금부터 좀 2, 3일 그러셔야죠. 남은 시간 동안 좀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3일 전후에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비도 온다고 합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올려주셨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김선호님도 같은 말씀하셨네요. 제발 중국으로. 네. 그냥 뭐 중국으로 가란 얘기는 아니지만 한반도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번 8월에도 비 피해로 좀 인명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북쪽으로 바꾸는 그 정체하는 사이에 지금 너무 그 세력이 강해지면 저전력 소멸할 수도 있대요. 그게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이렇게 주체를 못하고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일까지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8초 후에 갖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피곤하다고 그랬었는데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왜 이러는 거죠? 아주 오늘 굉장히 피곤한 하셨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징징거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네. 쭌쭈님은 우리 MBC 뉴스 채널을 하루 종일 보시나 봐요. 네. 엄마빠님 특보하시느라 바쁘시죠? 태풍 네. 오면. 그러니까 태풍 올렸을 때 특보하는 게 보통 새벽 1시 이렇거든요. 네. 와, 너무 감사한 진짜 애청자시네요, 우리 쭌쭈님. 고맙습니다. 네. 포터해리님, 부산 아시아드 사직동 운동장 이런 거 있는데 굳이 기장에서 BTS 공연한다는 게 수상하다 이거 이러셨습니다. 오늘 저희 네. 비슷한 책이 있는데. 네, 어제 저희가 리포트 뉴스데스크에 나갔잖아요. 오늘 속보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큐시트 산책에서 오늘 어떤 내용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셔야겠네요. 네, 자, 한 가시죠.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먼저 5위는요. 뉴스투데이의 문화연예 플러스. 네. 우리 한번 왔었죠, 신입 아나운서. 예. 정영한 아나운서가 네. 춤춘 춤춰서 아나운서. 화제된 코너인데 일주일 전 보도됐는데 135만 뷰 기록 중이고요. 내용은 자막으로 공개합니다. 네. 물 사용을 제한한 걸 비웃듯이 네. 생수병을 저렇게 많이 썼대요. 175만 네. 병을. 네.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전 세계가 가뭄, 네. 폭염, 난리잖아요. 부상이병. 네. 네. 특히 미국 서부는 20년이 넘었어요. 23년 연속으로 네. 가뭄. 물 부족이 심각한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결국 수돗물 사용량을 어떻게 제한했냐면 잔디에 물 주는 것도 일주일에 2번만 줘. 네. 이런 식으로 강력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하면 최고 $600. 이게 8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근데도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낭비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네. 킴 카다시안 많이들 좋아하실 유명하죠. 텐데 지난 6월 한 달 동안 허용량 그러니까 기준치의 87만 리터를 더 넘게 쓴 거예요. 이게 톤으로 환산하면 87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양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500ml 생수병으로 계산하면 환산병이 175만 6천 병. 서울 4인 가구 한 달 물 사용량의 200배. 이게 좀 감이 안 와서 한 달 사용량의 200배면 200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인 가구 한 가족이 200달. 17년.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은 17년. 네. 그렇게 딱 감이 오네요. 저도 200배가 네. 얼마지 했는데 그러니까. 200달을 이렇게 12로 나눠 보니까 17년이 나와요. 근데 이 물을 뭐 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그쵸. 물을 많이 썼을까요? 수영장이 있었나? 다들 네. 궁금하실 텐데
이 지금 뭐 카다시안뿐만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 이 연예인들이 아무도 언론 대응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량의 기사가 나왔는데도 뭐 어디에 썼는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한 네티즌이 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머. 과거에 킴 카다시안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인스타그램에 킴 카다시안이 수영장 사진을 그러니까 비키니 입고 네.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집에 있고 수영을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사실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수영장 물을 뭐 매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이 나오는 건데 뭐 이게 그 본인 당사자들한테 확인된 바는 없어서 네. 무튼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실베스터 스텔론 이 사람도 870톤 초과했고요. 그러니까 뭐 저택에 500그루의 나무가 있다. 뭐 독자가 오해하게 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케빈 하트, 또 드웨인 웨이드, 프로 NBA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지목이 됐고 낭비 연예인으로. 근데 강제 절수 조치를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참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싸이 흠뻑 쇼가 그때 물 네. 부족 막 가뭄 이때 되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아우 참. 그러니까 방금 800톤 말씀드렸지만 네. 싸이가 저희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회당 300톤이 든다. 맞아요. 이래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당이면 이게 몇천 톤인 거잖아요. 여러 회차를 거치니까. 그러니까요. 아, 참 이게 어렵네요. 뭐 어렵다. 자유라면 자유인데 네. 또 이제 물 부족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시니까. 네. 또 미국은 더 문제인 게 이게 사용 제한 조치를 어겼다는 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거기는 아예 네. 제한하도록 그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죠, 그걸 어긴 그렇죠.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규정 위반이니까. 네. 자, 그럼 4위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152만 뷰 기록 중인 와글와글 또 코너인데 와글와글이군요. 네. 지선배는 동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고 막 덤비면 어떻게 하실 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딱 두 개 있다면 동물이에요? 동물과 날아오는 공이에요. 아, 공은 왜 무서워요? 저는 날아오는 공에 대한 공포가 약간 있어요. 한번 뭐 축구공, 체육 시간에 그러니까 맞으신 적이 있구나. 농구를 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축구를 하는데 옆을 지나가다 공을 맞은 적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트라우마 생길 어릴 수 때. 있죠. 예.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근데 공도 무서워하시는데 미국의 어떤 동물은 여성은 정말 무서워합니다. 공이 아니라 광견병에 걸린 여우가 쫓아왔는데 맨손 사투를 벌였거든요. 저는 한번 죽었다 영상으로 깨나도 못합니다. 저는 무조건 도망가야지. 직접 네. 보시겠습니다. 예. 한 가정집 마당에서 전화 통화 중인 여성. 자, 이때 여우 한 마리가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여성의 다리를 덥석 물고 늘어집니다. 놀란 여성은 여우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여우의 공격은 맹렬해지는데요. 여우와 한판 사투가 벌어진 이곳은 미국 뉴욕주입니다. 이웃집 남성이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면서 여우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악동 같은 여우에 맞선 여성은 손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우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다 붙잡혀 살처분됐는데 현지 한 대학교에서 사체를 검사한 결과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우 막 제 손가락이 아픈 어우 막 그런 느낌 대단하다. 아니에요? 저 패대기 치는 거 봤어요. 근데 아. 야 대단하다. 우와. 확실한 건 대단하네. 저라면 저렇게 못했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진짜 네. 이리저리 막 도망갔을 것 같은데. 어우, 세상에. 근데 저게 꼭 미국에서만 일어나리란 법이 없거든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광견병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저도 오늘 안 사실인데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지자체별로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외상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전염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우. 그래서 광견병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게 네. 중요한 건데 이 그렇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개에 물리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적이 있었는지. 급성 뇌촉수염 형태로 나타난다. 흥분, 불안, 우울 증상 나타난다. 음식, 물 보기만 해도 목 근육에 경련 일어난다. 보기만 침을 해도. 흘린다. 어머. 물이 두렵다. 안절부절 못한다. 그리고 얼굴에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막 목 경련. 근데 이게 마비, 혼수, 그러니까요.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게 예방접종 꼭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짐승한테 물리는 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저 이거 지금 주원 씨가 뭐예요? 지금 얘기할 때 채팅창에 이거 보고 나 지금 약간 빵 터져서 뭐예요? 우참을 못할 것 같았어요. 여기 서영찬님이 어디 있어? 지영은 대장군이라면 함성으로 쫓아내지. 저리 가라! 갑자기 그거 뭐지? 주성치 영화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주성치 영화에서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렇게 막 도나스 같은 기가 쫙 나가는 그게 뭐였지? 쿵푸어슬이었나? 쿵푸어슬이죠. 그렇죠. 선배 여성성을 모르시네 구독자분들이 너무 함성으로 남성을 쫓아내지. 넘어서 한번 해봐야지. 쭌쭌님, 아유, 영찬님, 사자후, 그렇죠. 사자후. 콩푸어슬 사자후가 가능할 것 같음 나왔습니다. 신문정님, 스카이워드님, 지기자님 그거 아주 어쩌다가 이미지가 도배되고 있네요. 땡땡땡. 한번 해봐야지. 아유, 도망가면서 소리 지르면 되죠 뭐. 여우가 나타나면 제가 한번 해보고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우를 안 만날 것 같아요. 자, 3위로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3위. 자, 이 시각 세계 코너입니다. 155만 뷰. 조금 요즘이 아니라 오늘 평소보다 5, 4, 3위 조회수가 적어요. 네. 인도의 장교 3명이 강제 전역 당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막 볼까요? 어머,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아니 거죠? 무슨 총기 오발사도 아니고 미사일을 참 그래요. 네. 인도에서 네. 파키스탄으로 그러니까 영토 내 124km 지점으로 초음속 브라모스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네. 파괴적인 미사일이에요. 브라모스 네.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게 오작동으로 아이고. 오발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파키스탄에 떨어진 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인명 피해나 시설 훼손은 없었는데요. 파키스탄이 강한 불만을 드러낼 수밖에 당연하죠. 없는 게 앙숙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잠무,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그렇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작동으로 미사일이 지금 댓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과오가 크다. 이 정도면 의도적인 실수다. 그렇죠. 이게 선제 타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고는 했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앙숙 관계니까 맞습니다. 실수인 척하면서 일부러 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뭐 추측할 수도 있는 부분. 이 말 빌로바티비님 전역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근데 전역은 아니고. 자, 강제 전역은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된 게 아니고. 네. 그럼 자, 뭐 의도대로 된 거네요. 네, 그럼 2위로 가겠습니다. 자, 296만 뷰 갑자기 또 높아졌죠. 양관희 기자가 보도한 소식인데 조금 많이 네, 이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우선 설명하기 전에 영상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예.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이곳에 살던 32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성은 밖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중상을 입은 여성과 함께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35개월 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여성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가정에 불화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런 참극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아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건 가정폭력이다. 또 유유, 또 눈물을 흘리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모가 아이의 말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하고 언어심리발달센터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임세가. 자폐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을 한 뒤에 언어 발달 지원과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자폐 진단을 받고도 네. 이걸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 지원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막막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감히 추정을 해보면 자폐 진단을 받았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앞날이 캄캄했을 것 같긴 한데 죽인 게 문제인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랬어도
그 생명을 죽인 건 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네. 지금 그 아이와 또 엄마의 두 사람의 장례를 뭐 남편 또 다른 유족들이 치렀을 텐데 참 그 마음이 어떨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건. 너무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면 뭐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예. 댓글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32개월 똑같은 진단받은 부모님이 댓글 써주셨더니 10,000명이 공감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픈 아이의 생명도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 힘내세요. 저희도 네. 힘을 힘을 낼 겁니다. 네. 하면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았다는 응원의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네.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댓글 보고 좀 힘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1위로 가보겠습니다. 1위입니다. 600만 뷰에 육박한 587만 뷰. 지난주 1위보다 130만 뷰나 더 그러니까요. 많은데 완전 왜 그런가 터지네요. 했더니 네. 이 코너예요. 와글와글. 와글와글. 네. 와글와글이 없으면 MBC 뉴스의 조회수는 도대체 누가 그것도 그렇고 엠보드 엠보드 톱5는 톱5를 폐지해야 뭘로 돼요. 합니까? 네,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1달러 지폐 지었다가 전신 마비됐다. 네네네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네요. 영상 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이 여성. 최근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한 후 자동차 문 손잡이에 꽂힌 수상한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손으로 이 휴지를 만졌는데 5분 후 팔 전체 감각이 무뎌지고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데요. 병원의 검사 결과는 급성 약물 중독. 의사는 체내에서 검출된 양이 적어 약물의 정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납치를 노리고 독이 묻은 휴지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달러 지폐를 주우려다 전신마비 증상을 호소한 테네시주 여성의 사연과 닮아 있는데요. 앞서 테네시주 경찰은 지난달 한 휴게소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서 마약 성분의 하얀 가루가 발견된 사건이 2차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휴지도 휴지인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거 광고지가 이렇게 손잡이에 꽂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빼야죠. 문을 당연히 열어야 빼죠. 되니까. 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외국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이게 솔직히 뭐 젖어 있다고 해도 이게 약물이니까 안 만져야지라기보다는 빗물이 묻었나 물이 네, 묻었나 할 그렇죠. 수도 있기 그냥 때문에 무심결에 만지죠. 좀 쉽게 당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5분 뒤에 마비가 온대요. 그럼 운전하다가 마비 올 수 있는 그렇지. 거예요. 이거 진짜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게 너무 세상이 무서워진다는 게 저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고 한 범죄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타깃 그러니까. 정해놓고 납치하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이, 참. 여기 백억호랭이님이 남겨주신 이 댓글도 음. 이젠 길거리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도움을 청해도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슬퍼요. 무엇에도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슬프긴 슬픕니다. 쉽게 막 도와주지도 네. 못하잖아요. 네. 아이, 참. 자, 여러분 이런 슬픈 현실에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퀴시트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1분 반 남았네요. 첫 소식 볼까요? 첫 소식은 단독 취재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어허. 공공기관 17곳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이 17곳이 공교롭게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대선 직후에 그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던 그 공공기관들에 다 속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17곳 당초 감사원의 올해 정기감사 계획에 다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고요. 이 중에 일부 기관은 5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간에기 감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에선 이거는 전 정부 기관장 속간에기 검사 아니냐, 감사 아니냐 이러면서 네네.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는데 톱으로 이 내용 전하고요.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 이 감사원의 독립성 또 중립성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론스타 소송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만입니다. 분쟁이 예. 시작된 지. 대한민국 정부 세계은행의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여기서 판정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론스타가 당초 청구했던 거는 6조 원 정도였어요. 예. 근데 판정부는 2.6%만 인정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예. 뭐 불상사는 피한 거죠. 어쨌든 6조 원은 안 물어줘도 되겠어 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크네요. 그래도 3천억 원입니다. 예. 이 3천억 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금 또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천억 원을 어떻게 물어줘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되고요. 추석에 방역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도 오늘 나가고요. BTS 10만 콘서트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못 전해드렸는데 도무지 왜 여기에서 하는지 그 미스터리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파헤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10만 내놓은 콘서트. 교통대책 네.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내용은 본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전 내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